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 계산해 보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자꾸 해보셔야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또 공식 외우듯이 막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조사를 해요. 뭔가를 조사를 하는데 그 무언가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전수조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어떤 집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뽑아서 다 알아보고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각각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각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전수조사예요. 모든 국민들을 다 조사하거든요. 그렇게 조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위에 쓰는 이 LED 등의 수명을 알기 위해서 수명을 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 때 이 LED 등은 수명이 대략 뭐 몇만 시간 됩니다. 뭐 몇천 시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수명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만드는 모든 물건을 다 끝까지 켜보고 다 주고 그 LED 등이 꺼질 때까지 다 켜봤어. 그러나서 수명을 알아냈어. 근데 다 켜봤기 때문에 내가 만든 LED 등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거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LED 등은 전부 다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를 뽑죠. 일부를 뽑아서 일부만 켜놓고 수명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해서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수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조사가 있어요. 자, 내가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면 전수조사가 좋을 수 있지만, 자, 내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표본조사가 훨씬 더 간편하고 시간도 덜 들고 비용도 덜 들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수조사는 그냥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용어만 배우고 넘어갑니다. 그럼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모 집단이라고 한다. 저 모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어머니 모자예요. 예, 그래서 자, 원래 전체 집단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모 집단에서 무언가를 뽑아요. 일부를 뽑는다. 뽑는다를 뭐라고 하냐면 추출한다라고 해요. 추출. 자, 추출을 하는데 이 추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추출의 원칙이 있는데, 자, 이 추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임의가 기본 원칙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원이 원칙입니다. 자, 임의 추출하면서 복원 추출합니다. 복원 추출 무슨 뜻이죠? 좋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임의 추출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중에서 뭘 뽑는 오, 훌륭해요. 무엇을, 없을 텐데? 여기 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있어요? 뭘 안 했어요. 제발 저리 하지 마세요. 자,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추출을 한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 집단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자료는 뭐냐면 평균이에요.
자,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할까요? 네,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M이라고 씁니다. 자, 모평균의 분산을 뭐라고 쓸까요? 네, 모분산이라고 씁니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죠. 모 집단의 표준 편차 뭐라고 쓸까요? 네, 모 표준 편차라고 쓰겠죠. 시그마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표본을 뽑았어요. 근데 몇 개를 뽑느냐 중요하잖아요. 몇 개를 뽑느냐. 그 몇 개를 뽑느냐, 이 표본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표본 내의 어떤 자료의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3개를 뽑았다? 크기가 3이 되는 거고요. 4개를 뽑았다? 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N이라고 씁니다. 표본의 크기 N. 크게 뭐라고? 의미가 뭐라고?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의 개수. 내가 3개를 뽑았으면 그 3개가 표본의 크기인 거예요. 김수진, 까꿍, 잼잼. 자. 에? 와타시와 무리 데스까? 한숨 쉬는 중. 너 시승 제외. 너 시승 제외. 뭘 문희준 딸 얘기가 나와 갑자기. 자, 시승 제외하겠습니다. 차가 나오면 하죠. 한 11월 정도에 11월 말쯤에 나올 것 같고요. 뭐예요? 테슬라요. 전기차요? 네. 그래서 시승을 합니다. 시승 하시겠습니까? 시승. 지금 잼잼, 까꿍. 선생님 차 사요. 차. 얼마짜리 차? 전자가 아니고 전기. 전자공학이랑 전기공학이랑 다르거든요. 네. 달러 누구야? 전자는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는 그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회로 안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공학은 못 배워요. 예? 뭐 전류가 흐르는 어떤 그 흐름도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짜고. 어쨌든 선생님은 차를 삽니다. 물론 선생님 차는 아니에요. 와이프 차죠. 그래서 어쨌든 삽니다. 얼마짜리? 7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시승 어떻게 됐어요? 예? 시승 코스는 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많다. 그러면 저기 양평까지 양수리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여기 요 경희대 그 앞에 요것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거 충전하는데 그거 내야 돼요? 그럼 충전이 공짜입니까? 전기가 공짜예요? 예? 기름값이 한 30만 원 들면 전기세는 5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 전기 충전하는 데. 아, 집에다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그 딴 데서 주유소처럼 그런 데 있잖아요. 전기 충전하는 데.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지방 같은 데가 힘들지. 휴게소에 다 있어요. 어찌됐건 난 서울에 사니까 가능하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삽니다. 예. 그래서 무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차 어떻게 하세요? 예? 지금 차는 저기 원래 지금 차가 지금 집에 2대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요거를 하나 없애고 선생님 차는 냅두고 요거 대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차는 팔아야죠. 팝니다. 네. 자, 어찌됐건 시승할 겁니까? 안 해도 돼요. 네. 선생님도 다 태워줄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대신에 조금 빠른 차여가지고 밟으면 이게 돼요.
밟으면. 그거 원합니까? 밟으면 이 되는 거? 원합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공포를 한번 느껴보세요. 오픈은 아니죠. 아, 예, 오픈은 안 됩니다. 오픈되는 걸 살려면 일단 1억 2천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어쨌든 자, 다시 봅니다. 자, 표본을 뽑으면 이 표본에도 평균이 있거든요. 자, 표본의 평균을 뭐라고 하겠어요? 네,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표본에도 분산이 생겨요. 뭐겠습니까?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겠죠. 자, 표본에도 표준 편차가 생기거든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표본 표준 편차. 좋아요. 자, 각각의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자,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뭐라고 붙이냐면 S제곱이라고 붙이고요. 얘는 S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목적은 얘가 어떤,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고 이 표본 하나를 뽑아가지고 얘를 봤잖아요.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얘를 통해서 얘를 역으로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를 모르잖아요. 전체를 구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예를 들면 이 반에 한 3명을 뽑아서 몸무게를 뭐 재요. 몸무게를 재서 70kg가 나왔네. 그러면 이 전체 평균 몸무게는 70kg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정확히 70kg는 아닐 테니까 한 68에서 72 사이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추정해 주는 거예요. 예측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고 반대로 얘를 예측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근데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얘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요. 이 표본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모집단에 자, 1이라고 하는 공, 2라고 하는 공, 3이라고 하는 공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 뽑을 거예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표본 몇 개 만들어지죠? 최대 만들 수 있는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 7개. 왜 7개죠? 부분 집합이요? 아니, 크기가 2개라니까. 그 32개. 그럼 3개? 그대는? 응은 반말이잖아. 그대는? 몇 개? 자, 원칙은 뭐라 했냐면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이라고 했어요. 그럼 최대 나올 수 있는 표본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뽑아보는 거예요. 2개를 뽑아보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뽑아보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뽑아보는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최대 개수. 자, 첫 번째 뽑는 것과 두 번째 뽑는 것이 다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3개. 다시 집어넣고 뽑으니까 이게 몇 개? 3개 되는 거예요. 총 표본의 개수는 9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표본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9개 가능하다. 그럼 이 표본을 여러분들은 직접 다 꺼내볼 거예요. 어떻게 꺼내보느냐? 11 나올 수 있죠. 12 나올 수 있죠. 13 나올 수 있죠. 21, 22, 23 나올 수 있죠. 31, 32, 33 나올 수 있죠. 어떤 걸요? 이거요? 다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왜 다른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확률이 같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첫 번째 표본이야.
자, 이 첫 번째 표본의 평균 얼마입니까? 1이죠. 자, 표본 평균들을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거의 x바 1이라고 할게요. 얼마에? 1이죠. 얘는 x바 2 1.5 좋아요. x바 3 2. 그 다음에 x바 4 1.5죠. x바 5 2가 되고요. x바 6 2.5. 그 다음에 x바 7 2가 되겠죠. x바 8 2.5가 되겠고요. x바 9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우리는 표본 평균들을 구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 잘 보세요. 표본 평균들 1, 1.5, 2, 1.5, 2, 2.5, 2, 2.5, 3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자, 다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통해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얘를 예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x바의 분포를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평균이 1인 거 몇 개 있어요? 평균이 1인 거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평균이 1.5인 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평균이 2인 거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평균이 2.5인 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평균이 3인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러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분명히. 맞죠? 자, 표본 평균들도 분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표본 평균들도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의 이 값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자, 이 값들의 평균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뭐라고 부르겠니? 자, 다시 이거의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 근데 그거의 평균은? 뭔 소리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아니야? 맞죠? 네.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값들도 뭐가 있겠어?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야. 구해봤더니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좋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더해서 9로 나눈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모평균 구해보세요. 모평균 얼마입니까? 이거의 평균이 얼마야? 2. 똑같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봐요. 그 다음에 모분산 구해볼게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진지한 분산.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n은 뭔데? 자, 이정석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오케이, 편차제곱 평균. 편차가 뭐죠? 1에서 2 뺀 걸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편차. 편차들을 구해보세요, 편차.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죠. 그럼 편차 제곱들 해보세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2죠. 그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3개니까 3분의 2예요. 모분산 3분의 2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편차들 구해봅니다. 편차. 자,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할 거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누구의? x바들의. x바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여기서 얘 빼면 얼마? 제곱하면 1이죠. 여기서 얘 빼면 얼마? 0.5.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5 제곱하면 0.25. 여기서 얘 빼면 0이니까 계산 안 할게요. 여기서 얘 빼면 제곱하면 0.25. 0이고요. 0.25네요. 자, 여기서 얘 빼면 0이고요. 여기서 얘 빼면 0.5에 제곱해야 되죠. 0.25예요.
그리고 여기서 빼면 1이죠. 다 더한다면 뭘로 나눠야 되지? 9개니까 9로 나눠야지. 자, 9로 나눴어. 얼마 나와요? 3분의 1이 나와요. 자, 누구의 분산을 구한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거예요. 그게 얼마가 나왔다? 3분의 1이 나왔다는데 이거는 모 분산이 3분의 2라고 나왔잖아요. 모 분산을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 2가 어디서 왔을까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미션.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 과정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면지를 드릴 거고요. 이 과정을 똑같이 해주세요. 자, 뭘 해주시냐면 모집 단위 1, 2, 4, 5예요. 여기서 크기가 3개를 뽑으면 전체 표본 평균이 몇 개 나오죠? 표본이 몇 개 나오죠? 64개가 나오죠. 힘들겠죠? 그래서 크기 2개만 합니다. 네, 16개. 자, 16개에 대한 표본들을 다 써보시고요. 표본 평균들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하셔야 될 거는 모평균, 모분산. 그 다음에 이 구한 표본들의 평균들의 평균. 이 구한 표본 평균들의 분산. 지금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표본 평균은 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자,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자,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이면지 나눠질 거예요. 어이. (1층) 너 2층 TV 왜 안 입고 왔어? 1층 2층 완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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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발 짝짝이야. 대박 사건. 와. I'm a fashion people. 대박 사건. 와. 야, 어떻게 이렇게 신으면서 감각을 몰랐지? 분명히 다른데 감각이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와, 대박 사건이다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더 놀라운 건 분명히 발의 느낌이 다른데 여태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더 대단해. 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한국말 때꼭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려주면 좋아요. 선생님이 아까 신발을 이게 되게 웃긴 게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차에 간 거야. 그래서 원래 신발을 두고 거기 있던 신발을 꺼내가지고 왔는데 원래 신발 2개를 놓은 다음에 요거 한 짝하고 요거 한 짝을 꺼내가지고 신고 온 거야. 아, 참. 빨리 해봐. 뭐 하는 거야? 어? 모평균, 모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거기서 게이가 왜 나와? 아,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지? 신발이나 하나 사야겠다. 생일을 맞이하여 신발을 하나 사야겠어. 안 알려줘. 제 문제가 누구? 누구? 박유성?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대. 영상을 다 못 봤대. 확률과 통계 영상을 다 못 봤대.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박유성이 봐야 되거든. 대박 사건. 완전 대박 사건. 딱 구해봤어요? 계산 나옵니까? 자,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나중에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보세요. 자, 모평균 얼마인가요? 3이죠. 모평균 3. 모분산 얼마인가요? 2분의 5요. 자, 그래놓고 표본 평균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다 뽑아봤더니 어떤 분포를 이루게 돼요? 평균이 1인 것도 있죠. 1.5인 것도 있죠. 2인 것도 있고요. 2.5인 것도 있고요. 3인 것도 있고요. 3.5인 것도 있고 4인 것도 있고 4.5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어요. 자,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뭐 분포를 따져봤더니 뭐 대략 이런 분포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분포가 나옵니다. 자,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자,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좌우 대칭이 되잖아요. 좌우 대칭이 되면 요 가운데 있는 대칭축이 항상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정규 분포할 때 이렇게 그림 그렸었죠. 이렇게 좌우 대칭일 때 요게 평균이거든요. 요게. 왜냐하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제 대칭이면 여기가 평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이 표본 평균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했죠? 자, 진지한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해봤습니까? 분산 구한 사람? 4분의 5, 4분의 5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얘 모평균이랑 똑같다. 모평균이랑 똑같다. 근데 얘는 모분산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2가 뭐냐? 2의 정체가 뭐냐? 아까 평균이 2였고 크기가 2였는데 2로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균이 3이고 크기가 2였는데 얘는 또 2로 나눴어요. 평균이 지금 있는 수치가 평균하고 크기밖에 없는데 뭐겠어요? 크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크기 n분의 모분산이 되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험적으로 이거 나누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잘 보세요. 분산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산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n을 점점 키우면 얘가 점점 작아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아진다 무슨 뜻이 되냐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면 실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고 했죠? 모평균과 똑같다고 했죠. 근데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에 n을 엄청나게 많이 뽑잖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내가 표본 하나를 딱 뽑잖아요. 그러면 평균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 뽑는 순간 요건 평균이랑 굉장히 흡사한 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뽑았을 때 좀 많이 뽑아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뽑아서 평균을 내면 실제 평균하고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명이 있는 반에서 3명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하고 1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하고 2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하고 누가 실제 평균에 가장 가깝겠어요? 물론 3명 해서 나온 평균이 완전 똑같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2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낸 게 실제 평균에 훨씬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즉 n으로 나누잖아요. 크기를 키워보세요. 그럼 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n이 커지면 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n이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다? 가운데로 몰려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몰려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표본 중에 하나를 딱 뽑았을 때 평균과의 차이가, 실제 평균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적게 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적게 난다. 적게 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가까운 값을 뽑을 확률이 높아서 내가 표본 하나를 뽑아도 평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거죠. 30명 중에 딱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자료가 30명의 평균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30명 중에 1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낸 다음에 30명이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뽑을 수 있으면 많이 뽑는 것이 일단 평균,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크기가 3으로 늘어나면 얘는 3으로 늘어나고요. 얘가 4개로 늘어나면 얘는 4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시험을 봐요. 수능시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수능시험은 수시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신지연? 맞아요.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를 썼는데 최저 2개 합 5랑 2개 합 6이랑 있는 학교 2개를 썼어요. 2개를 썼는데 이 2개의 면접 날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자, 다시 이거 2개의 면접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이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당연히 위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최저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학교의 커트라인이니까. 그래서 이 학교가 더 좋은 학교예요. 근데 문제는 수시 면접은 언제 보냐면 수능 보고 나서 보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수능 보고 나서 11월 18일 날 수능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면접을 25일 날 봐. 근데 수능 성적은 12월 8일 날 나와. 뭐 12일 날 나와. 이렇게. 이때 성적이 나와. 그럼 성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성적이 얼마 정도 나왔을지를 예측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요? 안 하죠? 뭘로 계산하죠?
맞아요. 네이버에 보면 되게 여러 회사에서 그 자료들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 회사들은 각각의 표본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표본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표본 중에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가 표본을 뽑아서 그거를 자료로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그 자료를 보고 아 내가 등급 것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개 합이 딱 6인데 이 학교를 가서 면접을 봤어요.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냥 탈락이니까. 그러면 두 개를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정보가 중요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합이 6이 나왔으면 여길 가야 되는데 합이 5가 나오면 5 이상이 나왔으면 여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합이 4가 나왔어. 합이 4가 나왔어. 근데 혹시나 몰라서 불안해서 여기 간 거야. 그럼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인데 여길 간 거예요. 김수희 상상을 해보세요. 연세대를 갈 수 있는데 국민대를 간 거야. 이거는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절대 안 되잖아요. 이강윤. 네. 연세대를 붙을 수 있는 실력인데 세종대를 가. 저 집 앞에 있어요.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네. 세종대를 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 크기를 얘기할 때 홍대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홍대를 뛰어다가 건대엔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이름이 일가모예요. 홍대를 뛰어다가 일가모에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거의 들어맞는데요. 그래서 홍대를 뛰어다가 일가모에다 첨벙하면 그 물이 넘쳐서 세종대가 다 물에 잠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건대는 여기 있고 세종대는 여기 있고 건대 안에 일가모가 있는데 이 일가모만한 크기가 홍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얘를 띄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 물이 흘러서 얘를 다 침수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죠? 네, 앞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수능 성적이 나와야지만 이건 전수조사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예요. 그래서 실제로 등급이 떨어지기도 해요. 내가 예상했던 등급보다. 그리고 내가 답안지 마킹을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이고 내가 제대로 답안지 마킹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맞다는 가정하에 이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게 돼요. 되게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요? 안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본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표본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무작정 키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조사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나.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면 25일 지나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어떤 그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표본 조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이 달려있는 조사인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 표본 조사를 시행을 하면 자, 표본을 뽑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면 50만 명이 수능을 보거든요. 자, 50만 명이 수능을 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을 이미 추출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 이 50만 명 중에서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그 자사 홈페이지에 이 성적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입력한 거를 적절한 보정치를 줘서 그렇게 조사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하위권 애들은 점수 입력하겠어요? 대학 안 갈 애들은 점수 입력하겠냐고. 대학 안 갈 애들이 수능 보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네, 수험료 할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50만 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뽑아서 만약에 표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명을 뽑아서 사실 만들 수 있는 표본은 총 몇 개예요? 1000명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표본 몇 개입니까? (50만에) 1000제곱이에요. 어마어마한 표본의 개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랑 똑같다? 모 분산을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다. 라는 이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16개의 표본이죠. 그 표본을 다 쓰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 거는 표본 하나의 평균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걸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용어를 표본 평균은 딱 하나예요. 하나의 표본에는 하나의 표본 평균이 나와. 근데 표본은 되게 많은 표본들이 나와요. 근데 그 표본들의 평균이 필요해.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뭐랑 똑같아요?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그게 뭐랑 똑같아요? 모 분산을 뭘로 나눈 거랑 똑같아요? n으로 나눈 것과 똑같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해볼 것이냐? 자, 대표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 자체는 쉬워요. 문제 자체는 쉬워요. 자, 어떤 모집단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크기 25인 표본, n이 25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하나의 표본이에요. 근데 사실 이 표본은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25개를 추출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본들이 생길 거예요. 그 표본들에는 각각이 다 뭐가 있어요? 표본 평균들이 있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X바가 수많은 X바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텐데 이것들의 평균은 일단 이것들의 분포는 아까 전에 그려봤어요. 그림 그려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런 분포 나왔잖아요. 뭐 이런 분포 나왔잖아요. 이런 분포가 일정 그 숫자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그 분포가 점점 정규 분포를 향해 가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표본 평균들은 어떤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 뭐랑 똑같다고요? 모평균하고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저기 있는 분산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을 뭘로 나눈 거랑 25로 나눈 거랑 똑같다. 그래서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X바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100과 4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표본을 뽑겠다? 아니에요. 직접 표본을 뽑지 않아도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를 갖고 m과 똑같은 값을 갖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이런 값을 가지면서 거기에 동시에 이 표본들 X바라고 하는 이놈의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고요? 10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인? 2인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포를. 자,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거기는 그 1-1번, 1-2번, 1-3번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통해서 모평균, 모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모평균, 모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밑에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구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로 나타나져 있는 것과 크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표본 평균이 아니에요.
표본 평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 김수진.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약간 어떤 리듬을 타시면 되냐면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리듬을 타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본 이승훈 해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표 유형 3번 보세요. 대표 유형 3번은 자, 여기 있는 이 모집단의 평균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2가 2개가 있고 2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하나 있고 8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몇 개 꺼낸다 그랬어요? 3개를 꺼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의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더한 다음에 얼마? 4로 나누면 4가 되겠죠? 이게 모평균이에요.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걸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그 과정 있죠? 표본을 뽑으면 굉장히 많은 표본들이 생겨난다. 아까 전에 4개에서 2개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는데도 16개의 표본이 생겨났잖아요. 어마어마한 표본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분포가 누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 요걸 활용해서 나중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을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인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져서 얘 코끼리야 라고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문제를 다 읽지 않고 문제 요만큼만 읽고 답을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자, 3-3번까지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3번. 숙제 얼마 없으니까 나머지 숙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진 씨. 예? 나지긴 했어요. 나지긴 했어요. 많이 낮았어요.